자, 봅시다. 오케이, 지금 아침부터 수업 있었니? 아, 머리 아팠어요. 아, 진짜? 아침에 수업 있었니? 수업이? 수업. 학원은 없었는데 그냥 아, 그래서 도서실 갔다가. 자, 이어서 보시죠. 삼각함수를 포함한 등비급수인데 삼각함수가 있으면 왠지 상당히 좀 어려워질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한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뭐 사인 2분의 n파이나 코사인 2분의 n파이나 우리가 좀 편하게 좀 되어 있어요. 살펴보기 편하게 되어 있어요. 잘 봐요.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도 되겠고, 아니면은 원을 이용해서 이 사각함수 2분의 n파이가 어떻게 값이 나오는지 살펴보는 방법도 있을 거야. 사인은 단위원에서의 그 y좌표를 말하는 거죠. y좌표를 말하는 거니까 n이 1일 때 1이 될 거고, 그렇지? n이 2이면은 0이 될 거고, n이 3이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n이 4이면 0이 될 거고, 5이면 다시 1이 될 거고. 이게 이제 순환하겠네, 이렇게. 그렇죠? 0은 볼 필요가 없고, 여기에 있는 값이랑 2분의 1의 n제곱 곱하는 거란 말이에요. 2분의 1을 곱하고 2분의 1의 제곱을 곱하고 2분의 1의 세제곱을 곱하고 4제곱 곱하고 5제곱 곱하니까 요것만 이렇게 살아남겠네. 그쵸? 그래서 수열을 다시 정리하면 이 수열을 나열을 하면은 이게 등비수열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8분의 1이고 플러스 32분의 1이고 마이너스 쭉쭉쭉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항이 2분의 1이고 공비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등비급수 공식에다 적용을 시키면 이 급수는 1-r분의 1이니까 1 플러스 4분의 1분의 2분의 1이 되겠네요. 분자 분모에 4를 곱하면 5분의 2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사인이든지 코사인이든지 저렇게 2분의 n파이 형태로 표현되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것들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이런 것들 순환하는 꼴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1과 1이 순환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수열들을 잘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이 친구는 사인 2분의 n파이는 1, 0, 마이너스 1, 0이 순환하는 꼴이고, 코사인 n파이는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죠. 코사인 2파이는 1이고 마이너스 1, 1 이렇게 순환되는 꼴이라는 것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었어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사인의 뭐 2분의 n파이, 코사인 뭐 n파이, 코사인 2분의 n파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십니다. 됐나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이 주어진 등비급수. AN이 등비수열이라고 그랬어. 두 번째 항이 나왔어요. A 곱하기 R이 되겠죠. A 곱하기 R이 마이너스 4에다 나와 있고. 자, 등비급수의 총 합이 9라고 나왔네요. 얘는 1-R분의 A가 9라는 거지. 그래서 이 둘을 뭐해서 연립해가지고 A와 R을 구하라는 뜻이고, 그때 이 친구는 이렇게 정리가 되죠. A의 제곱 플러스 AR의 제곱 플러스 AR의 제곱의 제곱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니까 이 친구의 첫 항은 A의 제곱이 되고 공비는 R의 제곱이 되니까 내가 구해야 될 것은 1-R의 제곱분의 A의 제곱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연립을 해보죠. 두 개 연립을 할 건데 AR을 만들 건데요. 그냥 여기 식에다가 분자 분모에 R을 곱할게요. R-R 제곱분의 AR은 9 나올 거고 AR이 마이너스 4였으니까
쓰고 나서 정리하면 이쪽으로 이항시켜서 양변을 곱하면 마이너스 4는 9r의 마이너스 9r의 제곱 r이 나오겠죠? 9r의 제곱 마이너스 9r 마이너스 4는 0이 되니까 뭐 얼마로 만들면 될까요? 3r의 r 4에 1 하면 되나? 마이너스 12 플러스 3 플러스 안되네. 인수분해가 9할 제곱이 그러면 3할 3할로 나누죠. 아 3r 3r이니까 마이너스 12r에다가 네 되니까 r이 지금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나 3분의 4가 돼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되는데 급수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공비 r은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되겠네요. 그러므로 공비 r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러면 공비 r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첫 번째 항은 12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시계값을 구하면 1-r의 제곱분의 1-9분의 1분의 첫 번째 항의 제곱 144 해서 분자 분모에 9를 곱하면 144 곱하기 9 분모는 9 빼기 1이니까 8 8은 약분이 되죠? 64 8인가요? 네, 그래서 8, 9, 72 162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이해되었나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뭐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겠네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7-3번도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 가볼게요. 이 값 나왔어요. 3이래요. 이 값 나왔어요. 1이래요. 그랬을 때 이 급수의 합을 구하래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을 구별을 해볼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첫 번째 A로 만들어진 등비급수 1-R분의 첫 번째 항이 3 두 번째 B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 1-B분의 1은 2 이걸로 A, B가 분명히 구해져요. 내가 구해야 되는 거 요놈이야. 1-R이 A분의 B분의 1이니까 뭐 계산은 하실 수가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등비급수가 훨씬 더 쉽습니다. 완전히 그 공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 다음의 등비급수가 수렴하도록 하는 x의 값의 범위예요. 자 그러면은 언제 수렴할 수 있냐면 첫 번째 항이 0이거나 아니면 공비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공비인데 얘가 1과 얼마 사이일 때? 마이너스 1 사이일 때 수렴하게 되겠죠. 자 근데 어차피 x가 0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배제가 되고 이 범위로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계산을 해야 할 텐데요. 자, 이건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쪽에 있는 2차 부등식과 이쪽에 있는 2차 부등식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될 텐데 잘 생각해 보면요 왼쪽이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양수라서. 왜냐하면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함수는 이거 판별식이 음수인 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아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떠요. 그래프가 뜬다고 하고 그리고 1과 마이너스를 사이니까 여기 y값이 1인 게 여기 있겠고 y가 마이너스 1인 게 이만큼 있을 테니까 실제로 이 값은 마이너스보다 무조건 크니까 얘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판별식이 또 음수이기도 해가지고 저절로 성립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체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거 친구만 계산하면 된다는 뜻이고 요거 계산하면 1 넘겨서 정리하니까 x의 제곱 플러스 x가 음수 바로 암산하면 마이너스 1부터 얼마까지? 0까지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네요. 이해했어요? 보통 2차 분식 양쪽으로 2개 나오는 경우가 지금 더 많이 나올 건데요.
한쪽은 그냥 주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뭐 무리수로 줄 수도 있겠지만. 자, 그 다음에 이 등비급수의 합이 마이너스 6이래요. 그럼 이 합을 한번 표현해 보면은 합은 1-r분의 a였단 말이죠. 그대로 쓸게요. 1-r이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었으니까 요것분의 초항 x가 마이너스 6이래요. 계산하면은 분모는 1이 일단 사라지고요. x로 분자분모를 나누니까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1분의 1이 되네요. 얘가 마이너스 6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양변에 곱해주면 1은 x 플러스 6이 되어서 x 값은 얼마? 이상한데? 응? 1은 6x구나. 키키키코. 왜 이상하다 했을까 쌤이? 범위야. 네, 범위 안 맞았어요. 그쵸?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네, 1은 6x 플러스 얼마? 6이 되고요. x는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5가 되겠네요. 이해했어요? 네,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죠. 뭐 뒤쪽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만은 뭐 같은 이야기가 되겠고 8-3번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겠네요. 어떤 등비수열이 등비급수가 수렴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다음에 등비급수들이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해요. 시험에 뭐 상당히 높은 확률, 뭐 90% 이상의 확률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 등비급수가 수렴한다고 하는 것으로 뭘 알아내야 되냐면 공비안의 범위를 알아내야 되는 거지. 공비안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일 때 다음 아래에 있는 놈들의 공비의 범위들을 보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구별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는 항이 지금 몇 개입니까? 2개예요. 둘 다 수렴해야 돼요. 그렇죠? 항이 2개인 것들 둘 다 따로따로 보는 것이고 이건 항이 하나짜리들이니까 하나만 보는 거예요.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얘 따로 다 봐야겠지. 자, 일단은 여기서 많이 나오는 게 있으니까 r제곱의 범위도 구해보자. r의 범위가 마이너스부터 1까지이면 r제곱의 범위는 얼마부터 얼마까지게?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그래프로도 볼 수 있지. r의 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면 r이 마이너스 1부터 얼마까지? 1까지이면 r의 제곱은 0부터 얼마까지? 1까지가 될 테니까요. 그렇죠? 또 하나는 제곱해버리면은 얘도 제곱이 될 거니까 1로 바뀌어버리고 이 안에 0이 들어있으니까 0이 최소값이 되고 1이 최대, 1은 포함 안 되지만요. 그래서 보자. 얘는 공비가 r이니까 이 사이에 들어가고요. 공비가 r 제곱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0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가니까 얘는 수렴하겠네요. 이 친구는 공비가 r이고 공비가 r의 제곱인 거죠. 2는 상관이 없어요. 실수배니까. 얘도 그러면 수렴하게 되겠네요. 얘도 공비가 어차피 2분의 1은 바깥으로 빼면 되거든요. 2분의 1은 바깥으로 빼면 돼요. 그럼 공비 r이니까 얘는 들어가게 되고 마이너스 r도 범위가 똑같죠. 부호로 바꿔도 범위가 똑같아. 그러니까 얘도 마이너스가 1과 1 사이에 들어가니까 얘도 수렴이야.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봐야겠네. r-1 요 놈으로 가야겠구만. 다 1을 빼요. 1을 빼면 마이너스 2 0 2로 나누세요. 그 마이너스 1 2분의 r 마이너스 1. 이 친구는 분명히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수렴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답이겠네. 2분의 r 반으로 쪼개면 2분의 r은 얼마 사이?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 사이. 거기다 1을 빼는 거예요. 1을 빼면 이 숫자가 마이너스를 벗어나네요. 그러니까 얘는 수렴하지 않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되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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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 자, 참거짓 판단하는 거야. 참거짓 판단하는 거. 이거는 조금만 정리를 하고 갈까요?
급수 극한에서 참거짓 판단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로 쪼개집니다. 합답형 문제라 그래. 이걸 보고 크게 네 가지야. 첫 번째, 극한을 물어보는 거야. 리미트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야. 극한으로 극한 질문하는 것은 극한의 성질을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더하고 빼고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 0이 아닌 걸로 보였을 때 나눴을 때만 확실하고 나머지는 일일이 다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극한으로 급수를 물어보는 거야. 수열의 극한이 다음과 같이 될 때 급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고, 얘는 리미트 an이 0이면 이것을 따져야지. 0이 아니면 그냥 무조건 발산이죠. 세 번째는 급수를 가지고 극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이건 다른 거 없어. 이 급수가 뭐하면 수렴하면 무조건 an은 뭘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한다. 그 외에는 모르는 거죠. 네 번째, 급수를 물어보는 거야. 급수를 물어보는 것은 더하고 빼는 것에 대해서만 분배가 가능하고 또는 등비급수 문제예요. 등비급수는 공비R이 얼마와 얼마 사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비급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등비급수는 이제 리미트 an이 수렴하는 조건은 공비R이 마이너스 1과 얼마 사이? 1 사이인데 1까지 포함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주의해야 되겠죠. 하지만 급수의 수렴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이 사이에 들어갑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해되니? 합답형 문제는 딱 요거야. 또 안 돼. 페이지에 넘길려 있지만. 이거 안 돼. 한 번만 더 해보고. 이건 좀 안 넘어가면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미적분 2023 뭐야? 방을 두 개나 만들었네? 오케이, 좋아요. 자, 가볼게요. 등비수열이에요. 등비수열. 얘가 수렴한다. 자, 공비R의 범위가 얼마? 마이너스 1과 1 사이. 급수도 수렴합니까? 그러니까 공비R이 첫 장은 배제하고 할게요. 첫 장이 0이면 다 0이니까. 이거이냐? 이것이면 이거이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그렇지? 않죠. 0만 성립하겠죠. 이해했어요? 이번에 급수를 물어보는 거야. 역시 등비급수니까 공비의 범위를 찾으라는 거고, 얘의 공비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 얘는 공비가 뭐죠? R의 제곱이야. R의 제곱이 얼마 사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지 물어보는 건데,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R의 제곱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얘는 참이 되겠네요. 이해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좀만 더 많이 보겠습니다. 자, 판단해봐 여러분들. 자, 등비수열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이미 첫 번째 항은 0이 아니라고 했고요. 자, 처음 거 an이 0으로 수렴하면 an이 0으로 수렴한대요. 공비R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보다 크고 작다예요. 같다는 아니겠죠.
첫 번째 항이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수렴. 급수를 보는 거야. 얘의 범위는 그러니까 공비 R이 -1과 1 사이라는 뜻이고 그때 과연 R의 제곱도 -1과 1 사이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네, 맞습니다. 자, 급수가 발산하면 이것도 발산합니까? 급수가 발산한다는 말은 R의 절대값이 누구보다 1보다 더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고 그때 얘의 급수는 공비는 R의 제곱이니까 R의 제곱도 1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고 참이네요. 공비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 R의 제곱의 절대값도 1보다 크겠죠. 그래서 얘도 참이 됩니다. 이해되나요?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이니까. 이거 대우면제로 봐볼래요? 대우로 보면은 얘가 수렴하면 R의 제곱이 그러니까 1보다 작으면 이건 필요가 없죠? R의 절대값도 1보다 작습니까? 네, 참이죠. 이해했어요? 이렇게 하나씩 차분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등비급수의 활용은 이제 도형의 활용 문제이고 얘는 그냥 닮음을 이용해서 첫 번째 항과 공비를 잡고 정리하는 겁니다. 등비급수 활용 문제는 딱 그러니까 어쨌든 등비급수니까 우리는 뭘 구하는 게 중요하냐면 첫 번째 항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공비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공비는 무엇으로 구하냐면 일반적으로 얘는 닮음비를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이 소챕터는 매우 중요하죠. 출제 뭐 100%로 봐도 무방합니다. 100%가 아니라 뭐 200%라 생각해도 돼요. 한 문제가 나오냐, 두 문제 나오냐, 세 문제 나오냐까지 결정될 수 있어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도형들이 나오게 될 텐데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문항수가 되게 많아요.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 네 문제나 있어. 굉장히 많아. 같은 문제가. 다 풀어보라는 거죠. 자, 가볼게요. 길이 문제야. 길이. 길이는 닮은 비로 처리를 해야 돼요. 볼게요. 그림 자체를 표현해 놨습니다. P점이 1,0이에요. Y는 X에다 선을 그리고 다시 Y축에다가 선을 내리고 Y는 마이너스 선 내리고 계속해서 안으로 파고드는 형태예요. 이때 이 선분들을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무한히간 선분들을 다 더하래. 첫 번째 항부터 살펴봐. 자, 근데 우리는 알아 이미. 여기가 45도 직선이니까 1대 1대 루트 2라는 것을 안단 말이죠. 루트 2에 해당하는 변의 길이가 1이니까 여기는 얼마? 이 변의 첫 번째 길이는 루트 2분의 1이야. 그리고 이 변 대 이 변을 보면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아까 1이었으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 루트 2분의 1이 돼야겠죠. 자, 다시 1대 1대 여기도 루트 2니까 됐니? 두 도형의 닮은 비가 1대 루트 2야. 닮은 비를 봐야 돼. 이 삼각형 하고요. 이 삼각형의 닮은 비가 몇 대면 뭐 편하게 1대 루트 2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공비는 루트 2분의 1이겠네요. 아, 알겠어. 첫 번째 항 나왔지? 루트 2분의 1이라고. 공비도 루트 2분의 1이야. 그러면 저 길이를 다 더하면 L이라고 하겠습니다. 1-R분의 1 루트 2분의 1분의 얼마? 루트 2분의 1이더라. 분자 분모의 루트 2를 곱하면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1 유리화까지 시키면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됐어요? 닮은 비로 찾아내는 거야. 여기는 정말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예제 문제 11번도 볼게요. 굉장히 말이 깁니다. 그림과 글을 동시에 참고하시면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A1이 어디 있냐면 여기에요. A1의 좌표가 나와 있을까? 나와 있네요. 1,2라고.
A1의 좌표가 1,2라고 나왔어. 근데 y는 x의 대칭인 직선 y는 2분의 1x에다가 평행선을 그려. 거기 이 점을 반대쪽에다 대칭 이동시키고 다시 평행선 그리고 대칭시키고 평행선 그려요. 이게 점점 일정한 비율로 커져 나갑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닮은 비를 이용해서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좌표 한번 잡아볼게. B1의 좌표는 y 좌표가 얼마예요? 2. y 좌표가 2니까 x 좌표는 4가 되겠네. 그러면 A2의 좌표가 나오지. A2의 좌표는 얼마가 되니? 2,4가 되겠구나. 그러면은 B2의 좌표도 나오겠죠. B2의 좌표는 y 좌표가 4고 x 좌표 8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변의 길이는 얼마냐면 1에서 4까지 커졌으니까 3. 두 번째의 변의 길이는 2에서 8까지 커졌으니까 6. 그러니까 AN, BN이라는 성분의 길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첫 번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이걸 갖다가 다 더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AN, BN은 분명히 점점 커지고 있지만 역수를 취하면 점점 작아질 거야. 그대로 쓸게요. 그럼 이 친구는 첫 번째 항은 1 대입하니까 얼마? 3분의 1이 될 거고 공비는 2분의 1이 되겠죠. 역수를 취했으니까. 자, 계산합시다. 1-r분의 첫 번째 항 3분의 1 분자 분모에 6을 곱하면 3분의 2입니다. 라고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됐나요? 네, 이건 좀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더 가볼게요. 이번에는 넓이 문제입니다. 넓이는 닮은 비의 제곱이 넓이의 비니까 닮은 비를 구해서 넓이의 비를 구하고 그것으로 공비를 구하는 문제예요. 자, 사실 이건 굉장히 재미있는 문제긴 한데 한 가지 방식으로 좀 연습을 더 해봅시다. AB의 길이가 2이고 직각 2등면 삼각형입니다. 이 길이도 2라는 뜻이야. 네, 그리고 정사각형을 만들었어요. 이 정사각형 큰 고민 없이 우리가 직관적으로 대칭이니까 1, 1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닮은 비를 찾을게요. 바로 보이죠? 사실은 절반이라는 거. 근데 닮은 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닮은 비로 볼 때에는 저 정사각형을 비교해도 되겠지만 정사각형을 끼고 있는 삼각형의 닮은 비를 봐도 괜찮습니다. 이 둘의 닮은 비가 첫 번째 정사각형과 두 번째 정사각형 닮은 비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은 몇 대 몇인가요? 닮은 비는 1대2죠. 1대2니까 넓이의 비는 얼마가 되냐면 1대4가 되겠네요. 그리고 공비는 4분의 1이 되겠네요. 첫 번째 항은 1이고요. 공비가 4분의 1이니까 저걸 다 더하면 1-r분의 첫 번째 항이 되겠네요. 분자 분모에 4를 곱하면 3분의 4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른 방법 알고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하나 더 해볼게요. 12-1번. 아까는 너무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안에 정사각형이 들어있어요. 자,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구해야 첫 번째 항을 구할 수가 있겠네. 가보죠. 닮은 비로 찾는 거야. 첫 번째 정사각형으로 보지 말고 정사각형을 포함하는 두 개의 삼각형으로 보자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1대2지 않습니까? 1대2. 그러니까 첫 번째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내가 여기를 A라고 한다면 1대2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죠? 2A가 되겠네요. 그럼 저기가 A니까 여기도 얼마가 되는가? 정사각형이니까 A가 되어서 오케이. 밑변의 길이를 보면 A 더하기 2A가 얼마? 1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A는 얼마가 된다? 4가 되더라. 됐니? A가 4니까 첫 번째 항의 넓이는 16이 될 것이고 닮은 비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건데 작은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8, 큰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12, 닮은 비가 8대 10이네요. 2대 3. 그것으로 넓이의 비를 구해요. 넓이의 비는 4대 9. 그것으로 공비를 구하는 거야. 공비는 쟤를 그대로 분수로 만들면 되니까 9분의 4. 그러므로 전체의 넓이의 합은 1-r분의 첫 번째 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분자 분모에 9를 곱하면 144. 9 빼기 4니까 5분의 144. 이렇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되시나요? 오케이. 많이 풀어보시고요. 같이 또 문제를 또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제 문제 13번. 원과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한 등비급수. 자, BO의 길이가 이 직각 이등분 삼각형 ABO에 내접하는 4분원을 그리고 거기에 맞게 또 직각 삼각형 그리고 또 4분원 그리고 이런 상태야.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첫 번째 항, 이게 지금 첫 번째 항이 이 부분의 넓이가 첫 번째 항이 될 거거든요. 여기에 넓이를 구하고 그 다음 공비 구해야 돼. 공비 먼저 할게요. 공비는 큰 삼각형 하고 안쪽에 있는 작은 삼각형의 비로 구하는 거야. 자, 가볼게요. 큰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2였어. 자, 그러면은 이 길이를 구해야 되겠네. 왜냐하면 여기가 곧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이고 두 번째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되니까 닮은 비를 찾아낼 수가 있겠네. 그쵸? 자, 여기를 구해보면 여기는 이제 직각 이등분 삼각형이니까 몇 대 몇 대면 1대 1대 루트 2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은 저기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돼요?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이 삼각형도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가 됩니다. 그러면은 닮은 비는 루트 2 대 2 약분하면 1대 루트 2. 넓이의 비는 1대 2. 그러면 공비는 2분의 1. 첫 번째 항만 구하면 돼. 첫 번째 항은 직각삼각형에서 여기에 꼭 내접하는 반원을 빼야 돼요. 4분원을 빼야 돼요.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 저기에는 반원의 넓이는 4분원이니까 4분의 1. 파이 r의 제곱. 파이 r의 제곱. 그러므로 2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첫 번째야. 그럼 전체 합은 1 마이너스 r분의 a니까 1 마이너스 r 2분의 1분의 첫 번째 항이 되어서 분자 분모 2를 곱하면 4 마이너스 파이가 나오게 되겠네요. 되시나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뭐 이런 연습들을 쭉 합니다. 이것으로 연습 많이 해야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수능에 관련한 문제들은 이제 사인 법칙도 쓰고 막 코사인 법칙 쓰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여기 좀 간단한 문제들이니까 이것들을 충분하게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뿅뿅 뽕. 자, 이번에는 흔하지 않은 케이스인데요. 닮음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이용해서 공비를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이게 좀 흔하지 않은 케이스야. 자, 한번 가볼게. 일단은 A1과 A2의 길이가 2예요. 2입니다. A1, A2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잡아볼까? A1, A2를 1대2로 내분합니다. 이렇게. 그 점을 A3라고 하자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에는 A2하고 A3로 한 변을 잡아서 반원을 그려요. 다시 처음에는 A1, A2로 반원을 그리고
다음에 A3, A2로 반원을 그리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름의 길이가 처음에 3칸이었다면 그 다음에 칸으로 2칸으로 줄어들잖아요. 그쵸? 아, 이게 더 닮은비가 되겠네. 지름이 바뀌었으니까. 뿅. 닮은비는 몇 대면? 2대 3. 그러므로 길이의 비는 똑같아. 2대 3. 그러므로 공비는 몇 분의 몇? 이걸 그대로 분수를 만들면 되니까 3분의 2. 첫 번째 항만 구하면 되겠죠? 첫 번째 항 L1이라고 하는 첫 번째 항을 내가 구해내면 지름이 2인 원에 둘레의 길이의 절반이니까 첫 번째 원의 반원의 길이는 파이. 그러므로 전체를 더하면 1-R분의 첫 번째 항 분자분모에 3을 곱하면 3파이.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되었나요? 오키도키. 뭐 요런 내용들입니다. 네. 조금 더 볼게요. 도형의 문제는 무지무지하니 중요하니까 2-9번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X좌표하고 Y좌표, 그러니까 좌표를 구하는 거거든요. 좌표를 구하는 문제는 항상 X좌표하고 Y좌표를 따로따로 보는 겁니다. 그냥 변화를 어떻게 움직이냐면 처음에 45도의 각도로 이만큼 갔다가 그 다음에는 그 전에 갔던 것의 절반만큼 가요. 1만큼 가는 거야. 그 전에 갔던 거 절반만큼 가니까 또 2분의 1만큼 가는 거고 4분의 1만큼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떤 점을 넘지를 못하거든요. 그 점을 찾으라는 거야. 이거는 X좌표, Y좌표를 동시에 보는 게 아니라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보는 거야. 잘 봐. X좌표부터 볼게. X좌표는 자 요만큼 가야 돼요. 처음에 이만큼 진행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에도 이만큼 진행을 하겠네요. 됐니? 처음에 얼마나 진행하니? 1대1대 루트이니까 루트 이만큼 진행을 해. 근데 변의 길이가 정확히 반으로 줄었잖아요.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닮은비가 1대2잖아. 그럼 그 다음도 이것의 절반만큼 진행을 하겠죠. 이렇게. 그 다음은 또 이것의 절반만큼 진행을 하겠네. 이렇게. 이것들을 다 더하는 것이 X좌표예요. 극한값. X좌표는 루트 2 플러스 2분의 루트 2 플러스 4분의 루트 2 플러스 땡땡땡땡 이가 되고, 그렇다면 얘는 1-공비 2분의 1분의 첫 번째 루트 2가 되어서 분자 분모에 2를 곱하면 분자는 2 루트 2, 분모는 1이 되니까 X좌표는 2 루트 2를 넘지 못해요. Y좌표는 근데 좀 달라. 아까랑 움직임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Y좌표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절반 올라가고 절반 내려가고 절반 올라가고 절반 내려가요. Y좌표 잘 볼까? Y좌표는 처음에 얼마만큼 올라가요? 루트 2만큼 올라가요. 두 번째 얼마나 내려가죠? 마이너스 루트 2만큼 내려가요. 그 다음에 다시 4분의 루트 2만큼 올라가고 8분의 루트 2 절반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공비가 부호가 반대죠. 공비가 2분의 1이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1. 첫 번째 항은 똑같아. 분자 분모에다가 2를 곱하면 분모는 3이 되고 분자는 2 루트 2가 되고, 그래서 얘는 결국에 2 루트 2, 3분의 2 루트 2로 수렴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뭐 해봐야겠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기하 문제하고 결합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아래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야. X좌표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공비가 음수야. 이거는 Y좌표는 아까랑 다르게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하기 때문에 이건 공비가 양수야. 이해했어요? 이렇게 해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러면 급수까지가 일단은 되었고요. 여러분들에게 푸는 시간을 조금만 드리도록 할게요. 한 15분 정도만 드릴 테니까 정각까지 해서 방금 배웠던 부분들
일단은 감을 잡아야 되니까요. 숫자 바꾸기 문제들만 지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5분만 드릴게요.